지난번에 알려드린 방광훈련 어떻게 해보셨나요? 오늘은 과민성 방광과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름이 되게 비슷해서 환자들이 막 헷갈려 하세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답니다. 오늘도 최은지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난이원 송도점 최은지 원장입니다. 과민성 방광과 방광염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냥 뭔가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잔뇨감이 있으면 환자분들께서 저는 방광염이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에 과민성 방광과 방광염은 증상이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네, 일단 증상이 되게 비슷해요.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하는 빈뇨감,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 30분 이내에 다시 재뇨유감을 느끼는 잔뇨감,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과 방광염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구분 포인트는 있어요. 바로 통증과 혈뇨인데요.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소변을 보려고 힘을 줬을 때 아프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혹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방광이 예민한 게 아니라 뭔가 세균 감염이 되어서 염증이 생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통증과 혈뇨가 있으면 방광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에 따라서 병원 와서 원장님 소변 제가 눈으로 보니까 피가 보이진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렇진 않고요. 미세혈뇨 같은 건 눈으로 구별되진 않습니다. 병원 가서 소변 검사를 꼭 해보시고요. 소변 검사 결과 균이 나오면은 방광염, 균이 나오지 않고 깨끗하면은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하게 된답니다.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은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잘못 알게 되시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그쵸. 소변을 참아야 되는 분이 반대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소변을 참으면 방광염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자주 가시는 건데 이분은 사실 방광염이 아니고 과민성 방광 환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변을 참는 훈련을 해야 됐던 분이셨던 거죠. 아이고, 이렇게 가뜩이나 방광이 예민한데 잘못된 지식으로 화장실을 더더욱 자주 간다면은 방광은 더욱더 과민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 방광염이랑 과민성 방광은 조심해야 될 음식이 완전히 다르죠? 네, 보통 크랜베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크랜베리는 실제 연구를 봤을 때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 요로 점막에 세균이 부착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크랜베리가 방광염에는 도움이 되는데 과민성 방광에는 크랜베리의 그 새콤한 맛 있죠? 그 산성분, 그게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마렵게 만들고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크랜베리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좋지만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좋습니다. 이뇨제 성분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커피라든지 옥수수 수염차 이렇게 이뇨 성분이 있는 것들은 방광염에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과민성 방광 환자가 복용하게 되면은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유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 이런 이뇨 성분이 있는 각종 차나 커피 또는 탄산음료 이런 거를 제한하게 하는 게 치료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여기까지 과민성 방광과 방광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간혹 가다가 둘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네, 처음에 소변 검사에서 균이 나와서 방광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을 해서 먹었는데 항생제를 먹고 나서 균은 다 사라졌는데 아직 증상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증후군이 같이 있다가 방광염은 해결이 됐는데 과민성 방광증후군은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증후군 치료를 이어서 좀 더 이어가야 됩니다. 네, 맞아요. 과민성 방광은 발병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치료 기간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고 의심됐을 경우에는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제한이의 제한! 과민성 방광과 방광염 구별 포인트 잘 아시겠죠? 혈뇨와 통증입니다.